아시아나항공 매각 과정 보면 여긴 진짜 막장이에요, 막장.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터졌다고는 해도 이건 뭔가 좀 상도에 어긋나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아시아나항공이나 채권단 입장에서는 장난하냐? 안녕하세요, 로앵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참 경제적으로 많은 기업들 그리고 많은 산업들이 위기에 빠졌고, 이거는 비단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생사의 기로에 놓인 곳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항공업계 이야기, 물론 저비용 항공사도 지금 위기이고 망하게 생겼지만, 일단 메이저 항공사, 정식 명칭은 FSC, 풀서비스 캐리어라고 하는데,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항공사 중에서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한 구구절절한 스토리들 제가 정말 깔끔하고 쉽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참고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진짜로 힘들 뻔 했거든요. 근데 유상증자가 의외로 좀 잘 되면서 일단 유동성을 좀 확보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일단 한숨은 놓게 됐습니다. 설마 정부가 대한항공 망하게 그냥 두겠어? 라는 그런 심리가 시장에도 좀 반영이 되면서 나름 구사일생했고요.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은 여긴 참 운도 없고 스토리도 좀 막장입니다, 막장. 그러니까 일단 상황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금호그룹이 위태위태해지면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추진이 된 건데, 이게 벌써 10개월 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실사도 하고 신경전도 하고 신주랑 구주랑 비율도 논의하고 매각 절차를 하나하나 밟고 있었는데, 그 과정이 이제야 마무리되나 싶던 그때 코로나19가 터진 거죠. 이러다 보니까 HDC 현산 측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그 부채 해결해 주는 것도 돈 아까운데, 항공업황이 거의 망가지다시피 하면서 돈도 못 벌 것 같으니까 이걸 사는 게 맞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공업, 그것도 우리나라 메이저 항공사 중 한 곳을 인수하면 자신들이 하고 있는 호텔 사업과 어느 정도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당장 사느냐 죽느냐 문제에서 시너지는 무슨 시너지예요. 인수 잘못했다가 지금 당장 HDC 현대산업개발도 위기에 빠질 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매각 작업이 좀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한 거죠. 인수하기로 발표하고 작업을 진행하는가 싶더니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이 매각 작업 속도가. 그리고 지지부진해지다가 지난 5월에 HDC 현산 측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때 연기 이유로 밝힌 게 인수를 위한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결합 심사를 신청한 6개국 중에서 러시아에서 아직 승인을 못 받았다라는 이유였는데, 사실 이건 그냥 명분이었고, HDC 현산이 이번 인수를 포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점점 현실화되는 순간이었죠. 물론 그때까지도 HDC 현산 측에서는 인수 의지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그걸 누가 믿나. 그리고 이미 그때 법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었다고 해요. 어때요? 좀 포기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한 보름쯤 지났으려나 6월 초에 HDC 현산이 인수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채권단과 금호산업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수 계약을 할 때랑 코로나19를 지나온 현재랑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 다시 하자. 우리는 인수 의지에 변함은 없는데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진정성, 정성을 보여라.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싸게 사고 싶다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인수를 안 할 걸 염두에 두고 그러면 매각 무산에 대한 책임을 이 금호산업이랑 채권단에 떠넘기려는 술수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금호산업 입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 팔아서 현금 마련하고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고, 채권단 역시 그렇게 해야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서 매각이 마무리되고 회사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운 쪽이 어딘지 HDC 현산이 모를 리가 없겠죠. 이래저래 밑밥을 깔아 놓는 거라고 그래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게, HDC 현산에서 재협상을 요구를 했는데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를 안 한 상태였거든요. 때문에 채권단에서는 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의문만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차일피일 스케줄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돌아가는 것만 보더라도 HDC 현산도 채권단도 아시아나항공도 야, 우리는 M&A를 하려고 했는데 니네가 협조를 안 해서 무산이 된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가 지난 7월 말에 HDC 현산이
결국 재실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거예요. 인수 작업 들어간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 아시아나항공 부채 규모도 늘어나고 상황이 안 좋아졌으니까 우리 다시 실사도 하고 가격도 다시 매겨서 자 처음부터 다시 협상하자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장난하냐? 라고 제가 아니라 채권단과 아시아나항공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꾸 이렇게 무리하게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내가 무산시키려고 이러는 거구나 라고 심적으로 확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아나항공의 M&A 막장 스토리의 어떤 전개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드라마틱하게 인수가 완료된다면 해피엔딩일 수 있겠지만 요즘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인수보다는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M&A가 그냥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 책임을 두고 야 니네 때문이야 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싶은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DC 현산 측에서는 야 우리가 인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것저것 계약사항도 좀 고치고 실사도 다시 하고 가격도 다시 매기고 우리한테 조건도 유리하게 붙이고 이게 절대 인수를 안 하려고 밑밥 까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좀 무리한 조건들을 내가 자꾸 말하는 이유가 이거 절대 인수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런데 이 정도도 못 들어줘? 그럼 우리도 인수를 못하지. 너네 때문에 그러면 인수 못하는 거다. 알았지? 다시 딴 말 하지 마. 이런 스탠스를 계속 만들어서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채권단 입장에서는 야 얼토당토하는 얘기 자꾸 하니까 들어줄 수가 없는 거지. 야 우리가 호구냐? 우리도 국책은행이라 국민 세금 가지고 이거 장난칠 수가 없어요. 손해도 지금 최소화해도 모자랄 판에 자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들어줘. 애초에 무리한 요구를 한 너네 책임이 큰 거지 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입장인 겁니다. 결국 모두가 예상은 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말 계약 무산이란 단어까지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말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직접 했습니다. 8월 초에 이 회장이 만약에 계약이 무산되면 그 모든 법적 책임은 HDC 현산에 있다라고 딱 못을 박은 거죠. 그러면서 HDC 현산 측이 징자를 하든 계약금을 더 내든 하지 않으면 이 법적인 거래 종결 기한인 8월 12일 이후에 HDC 현산 측의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라는 배수의 진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HDC 현산 측 너희들한테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 돌아가는 상황이 오히려 HDC 현산이 바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상황 보더라도 솔직히 앞에서 제가 설명해드린 말들 이해하셨다면 HDC 현산 측에서 지금보다 돈을 더 쓰면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가능성 매우 희박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1년 가까이 끌어오던 M&A 건이 무산이 되고 이제 그 무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진흙탕 싸움만이 남아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보너스 인수자와 인수 대상자가 앞으로 치고받고 싸울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은 어떻게 되는 건가? 어쨌거나 빚도 갚고 정상화도 시키고 채권단은 자금도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플랜 B가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을 통으로 매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잘게 쪼개서 우선 매각할 수 있는 자회사들은 우선 매각하고 그 밑에 있는 에어부산이나 에어서울 같은 이런 저비용 항공사들은 어떻게든 정상화를 시키지 않을까 아니면 한 둘 중 하나는 팔고 하나만 정상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조조정 좀 빡세게 해서 부실 자산 정리하고 팔 거 다 팔고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부채도 좀 비행기를 반납하든지 해서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나름대로 시장에서 기대도 컸고 좀 센세이션할 수 있었던 M&A 건이었는데 어쩌다가 코로나19 만나고 또 어쩌다 신경전만 건나 하다가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될 판입니다. 이제 채권단하고 아시아나항공은 각자 생존과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열심히 또 작업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 길의 끝에 좀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된 내용 워낙 좀 오랫동안 끌어왔던 이슈라 좀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정리 차원에서 영상 한번 만들어 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클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